우린 막혔는데 한국 배는 왜 그냥 갑니까? 두바이 항구 한복판. 파산 직전까지 몰린 그리스 대형 해운사 3세의 절규가 텅 빈 부두를 울렸습니다. 전 세계 물류의 목줄,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진 이란이 무시무시한 통행료 30억 원을 요구하며 백기를 막아버린 지 2달째였습니다. 미국 선박조차 청구를 피해 돌아가는 판국에 어째서 한국의 유조선들만 유유히 그 지옥의 바다를 무료로 통과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계 최대 강대국들도 쩔쩔매는 이란을 완벽하게 굴복시킨 대한민국의 진짜 저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구독 누르시고 끝까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이곳은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절대 낭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스타브로스입니다. 그리스 최고 해운 가문의 3세 후계자입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한국을 철저히 무시합니다. 한국의 선박은 그저 값싼 깡통이라 비웃고 그들의 방산 무기는 사막의 모래바람 한 번이면 고장나는 고철덩어리이자 아이들 장난감 취급을 합니다. 그저 현금 다발이나 들고 와서 기름을 구걸하는 힘없는 아시아의 변방국가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두바이 항구 한복판에서 저는 피눈물을 흘리며 저의 끔찍한 오만함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벌레 보듯 얕잡아 보던 바로 그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 물류의 지배자로 우뚝 서서 우리 유럽 해운사들의 생명줄을 쥐락펴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바이 크릭. 항구의 태양은 살갗을 태울 듯이 뜨겁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 속에서 저는 방파제 끝에 서서 바다를 내려다봅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수십 척의 거대한 유럽 유조선들이 시동을 완전히 끈 채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백고동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이 기괴한 침묵이 제 숨통을 조여옵니다.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바닷가에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막혀버린 것입니다. 유조선이 실제로 지나갈 수 있는 10km 남짓한 좁은 구간이 전부 이란의 영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그 바다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우리를 향해 언제라도 발포할 준비를 하며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배 한 척이 이 해협을 통과하려면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3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통인료를 내야 합니다. 한 달에 2번만 왕복해도 120억 원입니다. 이 미친 금액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돈을 내지 못하면 아프리카 대륙을 빙 둘러서가는 희망봉 우회 함로를 타야 합니다. 운임은 80%나 폭등하고 전쟁 위험으로 보험료는 7배가 치솟습니다. 배를 띄우면 띄울수록 수십억 원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미친 구조입니다. 이미 80년 전통의 독일 노르트제 해운이 어제 비참하게 파산 신청을 합니다. 저희 그리스 대형 선주들도 줄도산의 공포에 덜덜 떨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월급은커녕 당장 배에 넣을 기름값도 구하지 못해 쩔쩔맵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굴리며온 우리 콧대 높은 유럽 해운 카르텔이 이란의 횡포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전화통에 불이 납니다. 싱가포르 석유 트레이더, 런던의 보험사, 함부르크의 물류사 직원들이 제발 살려달라며 비명을 지릅니다. 저 역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살기를 찾아야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이 당장 최신의 군함을 보내서라도 이란을 무력으로 압박해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천하무적이라 불리던 미국 선박들조차 이란의 고속정에 쫓겨나 부두로 도망쳐오는 비참한 신세입니다. 강대국들의 막강한 무기와 거대한 자본이 이란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절망감이 텅 빈 사무실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에어컨이 미친 듯이 돌아가는데도 온몸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머리를 감싸주고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그때 부하 직원이 문을 부수듯 열고 뛰어들어옵니다. 손에는 영국 가디언지의 오늘 아침 뉴스 기사가 들려 있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립니다. 이란 의회가 특별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란이 직접 우호국 명단을 작성해서 그 나라의 국적 선박들에게만 통행료 30억 원을 전면 면제해주고 아무런 제재 없이 무사히 해협을 통과시켜준다는 내용입니다. 제 귀를 의심합니다.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가 혹시 그 위대한 명단에 있는지 다급하게 기사 원문을 빼앗아 미친 듯이 읽어내려갑니다.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입니다. 제 눈을 비비고 다시 읽어봅니다. 미국도 없습니다.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없습니다. 평생 중동의 아부를 떨며 막대한 오일머니를 쏟아부어온 우리 유럽 해운사들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오직 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만이
그 당당하고도 기적 같은 명단에 1순위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순간 실성한 사람처럼 헛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한국이라고. 한국이 도대체 왜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한국은 수입 원유의 95%를 이 호르무즈 해협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벌벌 떠는 나라가 아닙니까? 동시에 첫날 한국 증시가 하루 만에 7%나 폭락하고 액화 천연가스 가격이 단숨에 40%나 치솟으며 가장 먼저 피를 흘린 나라입니다. 저는 속으로 한국 정부가 비축유를 탈탈 털어 모아도 겨우 208일치 버틸 물량밖에 없다며 곧 한국 경제가 파탄날 것이라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런 힘없는 나라의 유조선만 30억 원을 땡전 한 푼 안 내고 프리패스로 지나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저는 기사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를 지릅니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이란이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미국도 유럽도 아닌 한국을 형제국가로 대우할 리가 없잖아. 당장 사실을 확인해, 당장이라며 미친 듯이 발악을 합니다. 저는 현실을 철저히 부정합니다. 오랫동안 한국을 돈이나 바치는 호구 취급해온 저의 지독한 오만함이 이 믿을 수 없는 위대한 현실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저는 한국이 중동에서 무언가 대단한 신뢰를 쌓았을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악착같이 쇠뇌합니다. 이란이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을 피하기 위해 그저 겉보기에 만만한 한국을 임시방편으로 끼워 넣은 것이라 확신합니다. 법안이 아직 최종 통과된 것도 아니니 분명 엄청난 착오가 있을 것이라 간절히 믿고 싶습니다. 제 사무실 창밖으로 정박해 있는 수많은 유럽의 초대형 유조선들을 원망스럽게 바라봅니다. 저 거대한 철구조물들이 꼼짝도 못하고 붉은 녹이 슬며 썩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펄럭이는 한국 유조선만이 이란 영해를 향해 유유히 나아간다는 상상만으로도 피가 거꾸로 솟고 가문의 자존심이 산산조각납니다. 도저히 가만히 앉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겠습니다. 뜬 소문과 찌라시에 흔들리는 나약한 유럽 3세의 모습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당장 오만의 무스카트 항구로 향하는 헬기를 당장 준비하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직접 기관총을 들고 선박들을 돌려보내며 바다를 통제하는 그 지옥불 같은 최전선으로 직접 가겠습니다. 한국 선박이 정말로 이란 해군의 극진한 호의를 받으며 무사히 통과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이란의 얄팍한 거짓말에 전 세계가 놀아나는 것인지 제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여전히 힘없는 껍데기뿐인 나라라는 것을 증명하여 저의 무너져 내리는 자존심을 기필코 지켜내겠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칩니다. 하지만 제 뼛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서늘하고 거대한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믿기 힘든 기적이 전부 진짜라면 제가 30년 동안 굳게 믿어온 강대국 중심의 세상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스카트 항구로 헤매는 헬기 안에서 저는 핏발선 눈으로 끝없이 펼쳐진 붉은 사막과 일촉즉발의 차가운 바다를 뚫어지게 노려봅니다. 오만의 무스카트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뜨거운 모래 섞인 강풍이 헬기 창문을 세차게 때립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숨을 턱 막히게 하는 짠내와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저는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방파제 끝으로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항구의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참혹합니다. 크레인 소리, 백고동 소리, 선원들의 거친 고함 소리로 터져나갈 때 시끄러웠던 무스카트 항구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섬뜩할 정도로 고요합니다. 그토록 위풍당당하던 수십 척의 유럽과 미국 유조선들이 엔진을 완전히 끈 채 유령선처럼 둥둥 떠 있습니다. 닻을 내리고 꼼짝도 하지 못하는 그 거대한 쇳덩어리들 위로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저 배들 안에 실려있는 수만 톤의 원유와 액화 천연가스가 하루하루 썩어가고 그와 동시에 우리 유럽 해운사들의 생명줄도 함께 타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방파제 난간을 움켜쥔 제 두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파르르 떨립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난간을 꽉 쥐고 저 멀리 호르무즈 해협의 입구를 핏발선 눈으로 노려봅니다. 그곳에는 시커먼 파도를 가르며 매섭게 내달리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무장고속정 두 척이 마치 지옥의 문지기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뱃머리에 설치된 중기관총이 언제 불을 뿜을지 모르는 살벌한 긴장감이 바다 전체를 짓누릅니다. 바로 그때 덴마크 국적의 초대형 유조선 한 척이 조심스럽게 해협 쪽으로 뱃머리를 들이밉니다.
덴마크는 오랫동안 서방 세계의 맹주 미국과 군사적으로 끈끈하게 협력해온 핵심 국가입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제발 저 배가 무사히 통과하기를. 이 끔찍한 봉쇄가 그저 엄포에 불과하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빕니다. 하지만 기적은 끝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란 고속정이 마치 피를 본 성난 맹수처럼 물살을 가르며 달려가 덴마크 유조선의 앞길을 무자비하게 가로막습니다. 귀청을 찢는 듯한 경고 사이렌 소리가 항구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집니다. 결국 덴마크 유조선은 거대한 선체를 무겁게 돌려 꼬리를 내린 개처럼 항구 쪽으로 도망치듯 물러납니다. 그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는 제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전 세계 바다를 호령하며 부와 권력을 누리던 유럽의 선대들이 이란의 낡은 고속정 한 척 앞에 추락하며 자존심을 짓밟히는 역사적인 치욕의 순간입니다. 바로 옆에서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던 오만 항구 관리인이 혀를 끌쭉찹니다. 제가 멱살을 쥐듯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하루에 몇 척이나 저렇게 쫓겨나느냐고 묻습니다. 관리인은 건조하고 무심한 표정으로 하루에 10척은 기본이라고 대답합니다. 하루에 10척이면 한 달이면 무려 300척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배들이 목적지를 코앞에 두고 이 항구에 쓰레기 더미처럼 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이 요구하는 3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통과료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무자비한 총구에 겁을 먹은 배들이 오만과 아랍에미리트 항구로 꾸역꾸역 밀려들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이제 이 넓은 항구에 배를 댈 자리조차 없다고 한숨을 푹푹 내쉽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고 주저앉고 맙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런던의 대형 보험사에서 경고했던 우회 항로운임 80% 폭등이라는 공포가 이제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제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으려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 가문이 3대째 피땀 흘려 일군 거대한 해운 제국이 사막의 모래성처럼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파멸의 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맴돕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독한 절망의 구름텅이 속에서 제 두 눈을 철저히 의심하게 만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해협 저 멀리서 거대한 초대형 유조선 한 척이 위풍당당한 자태를 뽐내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속으로 당연히 저 배도 사이렌 소리와 함께 처참하게 쫓겨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속정의 움직임이 무언가 이상합니다. 기관총을 겨누며 위협적으로 달려들어야 할 고속정들이 오히려 양옆으로 비켜서며 길을 터주더니 마치 왕을 호위하듯 나란히 유조선을 따라 달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고속정 위에 꼿꼿이 서 있는 이란 무장군인들이 유조선을 향해 환영하듯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저게 어느 나라 배길래 이 살벌한 전쟁터에서 저토록 극진한 칙사 대접을 받는 것인지 제 눈을 의심하며 떨리는 손으로 쌍안경을 집어듭니다. 렌즈 너머로 선명하게 초점이 맞춰지고 거대한 뱃머리에 새겨진 마크, 그리고 높은 돛대에서 거센 바닷바람을 맞으며 펄럭이는 국기가 제 시야에 들어옵니다.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태극기입니다. 쿵 하고 수십 톤짜리 철퇴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엄청난 충격에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새하얘집니다. 아침에 비웃으며 내동댕이 쳤던 가디언지의 기사가 찌라시가 아니라 단 하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유조선은 그 무시무시한 30억 원의 통행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당당한 프리패스로 이 지옥의 해협을 뚫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든 채로 바들바들 사시나무 떨듯 떱니다. 쥐고 있던 쌍안경이 바닥으로 툭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지만 그 깨지는 소리조차 제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한국 유조선이 이란의 영해를 자기 안방 드나들듯 유유히 통과하는 저 웅장하고 압도적인 모습은 제 30년 해운 인생의 모든 가치관과 알량한 자존심을 송두리째 부숴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제국의 심장, 미국조차 접근을 거부당하며 쫓겨나고 수백 년간 바다를 지배해온 자본의 정점, 유럽조차 30억 원의 통지서 앞에 무릎을 꿇으며 파산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생 쥐뿔도 없는 깐통나라라고 비웃었던 한국은 누구보다 당당하고 위풍당당하게 이란 영해를 호령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파레트를 나르던 오만 항구 노동자 한 명이 제 곁을 쓱 지나가며 툭 한마디를 던집니다. 한국 배들은 이미 며칠 전부터 무사통과 프리패스라고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부가 한국 선박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길을 열어주라는 특별 지시를 하달했다는 것입니다. 귓가에 삐
하는 날카로운 이명이 들리며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갑니다. 한국이 이란과 무슨 더러운 뒷거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뇌물을 이란 국왕에게 몰래 바친 것인지, 온갖 비열한 상상력을 동원해보지만 도저히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천궁 방공 미사일 몇 대를 팔아치웠다고 콧대 높은 이란이 저렇게 굽실거리며 아부를 떨 리가 절대 없습니다. 최첨단 무기라면 돈의 환장은 프랑스나 독일도 아시아나 중동 국가들에게 얼마든지 팔아치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굴욕적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에게 엎드려 빌기라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서방 세계를 배신하고 미국의 등에 칼을 꽂으며 이란과 비밀 군사 동맹이라도 체결한 것입니까? 아무리 머리를 쥐어뜯고 악을 쓰며 부정해봐도 도무지 그럴듯한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혼란 속에서도 단 한 가지 뼈저린 진실만큼은 너무나도 잔혹하고 선명하게 제 심장을 후벼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저 악명 높은 호르무즈 해협을 단숨에 뚫고 지나가 전 세계 물류의 심장을 집어삼키는 유일한 최후의 승자는 대영 제국도 아니고 위대한 유럽 해운사도 아닌 바로 아시아의 작은 거인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부두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 무너져 내리며 패배한 짐승처럼 서럽게 울부짖습니다. 이란의 무자비한 철권 통치 앞에서 유럽의 막대한 돈과 미국의 끔찍한 무기는 한낱 불쏘시개나 다름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서 오직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태극기만이 가장 강력한 생존의 부적이 되어 거센 해풍을 맞으며 찬란하게 휘날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제가 그들을 무시하며 콧대를 세우던 그 긴 세월 동안 척박한 중동 땅에서 무슨 거대한 철옹성을 쌓아 올린 것입니까? 제 온몸에 핏줄을 파고드는 지독하고 처절한 패배감과 그것을 압도하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경외감이 제 영혼을 사시나무 떨리듯 사정없이 뒤흔듭니다. 내일 당장 두바이 시내에서 열리는 대규모 에너지 행사에 무작정 찾아가 기필코 그 숨겨진 해답을 알아내고야 말겠습니다. 이대로 눈을 감고 비참하게 한국의 패배를 인정하기에는 제 가문의 마지막 자존심이 아직 피투성이가 된 채 펄떡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두바이의 크릭하버 전시관은 전 세계에서 몰려든 에너지 기업 관계자들로 발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태양은 살을 찌를 듯이 따갑지만 거대한 유리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냉기가 온몸을 감쌉니다.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포식자들이 다 모인 자리입니다. 콧대 높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의 거물급 인사들이 앞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주변으로 어떻게든 생존의 동아줄을 잡아보려는 우리 유럽 해운사 대표들이 초조한 얼굴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를 초점 없는 눈으로 걸어갑니다. 어제 무스카트 항구에서 목격한 그 기적 같은 장면, 즉 대한민국 유조선만이 유유히 이란 영해를 통과하던 그 압도적인 위용이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슨 마법을 부린 것인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하이에나처럼 행사장 곳곳을 누비며 중동 고위층들의 동향을 살핍니다. 그러다 우연히 연회장으로 이어지는 길고 화려한 복도에서 제 발걸음이 돌부리에 걸린 듯 멈춰섭니다. 복도 한 구석에서 아랍에미리트의 방공체계를 총괄하는 최고위급 장교가 누군가와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국제행사에서 중동의 군사 고위직들은 거만한 자세로 앉아 수천억 원짜리 무기를 팔러온 서방 세계 로비스트들의 아부를 귓등으로 흘려듣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장교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장교 쪽에서 먼저 몸을 앞으로 깊숙이 숙인 채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미국의 방산업체 회장이라도 온 것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다가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맙니다. 번지르르한 명품 정장 대신 땀 냄새가 배어있는 실용적인 작업복 자켓을 입고 있는 4명의 동양인. 바로 대한민국 방산기업의 기술진들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천문학적인 오일머니를 주무르는 아랍의 실세 장교가 왜 저렇게 한국의 기술자들에게 깍듯하게 대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들 무리 근처로 다가가 슬쩍 명함을 건넵니다. 두바이에서 대형 해운 중개를 하고 있는 스타브로스라고 소개하자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한국인 책임자가 투박하고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제 명함을 받고 자신의 명함을 건네줍니다.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뒤집어 본 순간 제 숨이 턱하고 막혀버립니다. 명함 뒤편에 작지만 선명하게 적힌 한 줄의 글귀가
제 심장을 날카로운 비수처럼 찔러옵니다. 2011년부터 아랍에미리트 협력 14년 차. 그 짧은 문장이 품고 있는 거대한 세월의 무게에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아득해집니다. 천국 미사일 계약이 체결된 것은 불과 몇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은 그 화려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무려 10여 년 전부터 이 척박한 사막 한가운데서 묵묵히 땀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행사 때마다 잠깐 얼굴만 비추고 사라지는 우리 유럽의 세련된 세일즈맨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들은 중동의 뜨거운 모래폭풍을 함께 맞으며 그들의 모기가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밤낮 없이 사막을 지킨 진짜 형제였던 것입니다. 오만하고 거드름 피우는 서방의 기술자들과 달리 한국인들은 낮아진 자세로 현잠을 누비며 아랍 사람들과 살을 맞대고 그들의 문화를 진심으로 존중해 왔습니다. 중동에서 14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피와 땀으로 맺어진 혈맹의 증표입니다. 무기 몇 대 팔아먹고 도망치는 장사꾼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라는 사실을 이 지역 사람들은 이미 온몸으로 겪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토록 얕잡아 보았던 한국은 비열한 로비나 더러운 뇌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끈한 신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거대한 무기로 이 중동의 심장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충격이 가시기도 전인 다음 날 오후 두바이 디플로매틱 구역에 위치한 이란 대사관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 우호국 목록에 대한 공식 브리핑이 열립니다. 초대장조차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저는 카타르 고위 관계자에게 수천 달러의 뒷돈을 찔러주고 간신히 뒷자리 하나를 차지합니다. 발표장 안은 이미 공포와 절망에 질린 유럽의 대형 해운사 대표들과 석유 트레이더들로 숨막힐 듯 가득 차 있습니다. 다들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창백한 얼굴로 단상 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란 대사관의 경제 참사관이 굳은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섭니다. 그가 서류를 천천히 펼치며 비적대적 우호국 목록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발표장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끔찍한 정적이 흐릅니다. 참사관의 입에서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이라는 이름이 차례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의 입술을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두바이의 허공을 쩌렁쩌렁하게 울리며 선포됩니다. 이 5나라의 국적 유조선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30억 원을 전면 면제받으며 그 어떤 군사적 위협이나 검문 없이 최우선 통행을 절대적으로 보장받는다는 선언입니다. 발표가 끝나는 순간 장내 곳곳에서 유럽 해운사 대표들의 처절한 탄식과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영국의 거물급 해운사 회장은 핏기가 싹 가신 얼굴로 넥타이를 쥐어뜯으며 헛구역질을 해댑니다.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이 바다를 지배해왔는데 도대체 저 한국이 뭔데 우리를 제치고 저 자리에 올라간 거냐며 피눈물을 흘리며 절규합니다. 그 절규가 제 귓가를 때리며 저의 알량했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습니다. 서방 세계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온 제국주의의 낡은 철옹성이 아시아의 작은 거인 대한민국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는 역사적인 패배의 순간입니다. 참사관은 자비 없는 목소리로 비우호국 선박들에 대한 처참한 징벌 조치를 덧붙입니다. 한국과 같은 우호국이 아닌 선박들은 통행할 때마다 최대 200만 달러를 현금으로 상납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시 즉각 납포하거나 격침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30억 원짜리 살인적인 통행료를 대거나 아니면 비용이 수십억 원 더 드는 희망봉 5회 항로를 타거나 그마저도 안 되면 바다 한가운데서 파산하여 배를 버려야 하는 끔찍한 삼지선다입니다. 우리 유럽 카르텔은 완전히 순통이 끊어졌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아시아 에너지 비용 통계표를 꺼내봅니다. 한국은 수입 원유의 95%를 중동에 의존하고 국가 비축유는 2대 8일치에 불과했습니다.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가장 먼저 피를 말려 죽을 것이라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치와 전문가들의 조롱을 비웃듯 대한민국은 중동의 맹주 이란을 완벽하게 굴복시키고 그 잔인한 봉쇄의 시계를 멈춰 세웠습니다. 돈으로 떡칠한 우리 서양의 오만한 외교는 철저히 실패했지만 피땀으로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진정성 있는 관계망은 전 세계 물류를 마비시킨 호르무즈 해협의 굳게 닫힌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이 거대한 국격의 차이 앞에서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참담한 패배감에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도무지 으리으리한 호텔 숙소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아
두바이의 뜨거운 뒷골목을 유령처럼 헤매다 오래된 한인 식당 앞을 사성버립니다. 참담한 패배감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이 이 척박하고 배타적인 사막 한가운데서 어떻게 그토록 거대한 신뢰의 뿌리를 깊숙이 내릴 수 있었는지, 그 진짜 실체를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미쳐버릴 것만 같습니다. 두바이 구도심의 좁고 후미진 골목 끝, 간판 불빛조차 희미하게 깜빡이는 허름한 한인 식당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섭니다. 낡은 나무 문이 요란하게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훅 끼쳐오는 낯선 된장 냄새와 매운 향신료 냄새가 제 코끝을 강렬하게 찌릅니다.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는 두바이의 마천루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마치 시간이 수십 년 전으로 뚝 끊겨 멈춰버린 듯한 투박하고 낡은 공간입니다. 저는 구석진 테이블에 멍하니 주저앉아 식당 내부를 찬찬히 둘러봅니다. 그리고 식당 벽면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는 빛바랜 흑백 사진들 앞에서 제 시선이 강렬하게 못 박히고 맙니다. 사진 속에는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사막과 앙상한 철근 구조물들을 배경으로 땀에 흠뻑 젖은 작업복 차림의 동양인 청년들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살을 무참히 찢는 듯한 모래바람 속에서도 억척스럽게 돌을 나르고 쇳다덩이를 용접하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살아 숨쉬는 것처럼 생생하고 처절하게 다가옵니다. 홀린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진 앞으로 다가간 저는 그 청년들의 향영한 눈빛에 압도되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그때 주방 쪽에서 낡은 앞치마를 두른 70대의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허리는 활처럼 굽었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도무지 범접할 수 없는 단단한 기백과 금지가 서려 있습니다. 저는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는 목소리로 노인에게 묻습니다. 이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이며 언제 어느 곳에서 찍은 것인지 말입니다. 노인은 굵게 팬 주름 사이로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투박한 손으로 낡은 사진의 액자를 어루만집니다. 1978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아파트 건설 현장이라고. 노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까마득한 연도에 저는 귀를 강하게 의심합니다. 노인은 23살의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가난한 조국과 굶주리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지구 반대편 이 지옥 같은 열사의 땅으로 혈혈단신 날아왔다고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 숨이 턱턱 막히고 살갗을 무자비하게 찢는 거대한 모래 폭풍이 몰아칠 때면 그저 고향에 두고 온 늙은 어머니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자식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악착같이 피눈물로 버텼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중동의 펄펄 끓는 태양 아래서 뼈가 부서져라 일하며 보낸 세월이 무려 47년입니다. 늙은 주방장의 담담한 고백을 듣는 동안 제 심장은 누군가 거대한 쇠망치로 쾅쾅 내리치는 것처럼 미친 듯이 요동칩니다. 그리고 노인이 무심코 테이블 위로 내민 그 두 손을 본 순간 저는 기어이 참았던 눈물보를 왈칵 쏟아내고 맙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이라 부를 수 없을 만큼 흉측하게 망가진 손입니다. 수십 년간 펄펄 끓는 시멘트를 만지며 굳은 살이 바위처럼 박이고 마디가 뒤틀려 있습니다. 오직 가족과 조국을 위해 청춘을 갈아 넣은 가장 거룩한 훈장입니다. 벼락을 맞은 듯한 깨달음이 온몸을 강타합니다. 이란을 비롯한 중동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영원한 형제로 여기며 최우선 우호국으로 지정한 이유가 바로 이 투박한 손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만한 백인들은 중동을 그저 돈을 착취할 지갑으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아까운 청춘을 바쳐 중동 사람들과 똑같은 모래바람을 마시며 이 사막에 거대한 도시를 세웠습니다. 돈으로 산 용병이 아니라 피를 섞은 전우였던 것입니다. 50년 전 이 늙은 노동자가 흘린 피담이 시공간을 초월해 지금 이란 의회의 특별법안에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이름으로 아로새겨졌습니다. 그 숭고한 헌신이 펄펄 끓는 호르무즈 해협의 철문을 부수고 30억 원의 통행료를 찢어버린 가장 압도적인 무기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합니다. 위대한 역사를 가진 나라를 깡통이라 비웃었던 제 자신이 너무나 혐오스럽고 수치스럽습니다. 피 묻은 제국주의의 후예인 우리와 달리 한국은 맨주먹으로 험지를 개척하며 국격을 쌓아 올린 진짜 영웅입니다. 저는 노인 앞에 두 무릎을 꿇고 평생의 오만함을 사죄합니다. 통곡하며 그의 거친 손을 부여잡고 당신들의 희생 덕분에 위풍당당한 대한민국이 있다며 감사의 고개를 조아립니다. 식당을 빠져나온 저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안고 두바이 크릭 항구 방파제로 내달립니다.
칠흑 같은 바다에는 수백 척의 거대한 유럽 유조선들이 무덤의 묘비처럼 버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지옥 같은 호르무즈 해협의 좁은 입구를 향해 하얀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는 단 하나의 불빛이 제 시야를 가득 채웁니다. 무시무시한 이란 혁명 수비대의 호의를 받으며 전 세계 물류의 심장부를 당당히 관통하는 대한민국의 유조선입니다. 뱃머리에서 거센 바람을 맞으며 펄럭이는 태극기가 달빛에 반사되어 눈이 멀듯 찬란하게 빛납니다. 그 웅장한 광경에 터질 듯한 가슴을 주체하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냅니다. 오만한 서방 카르텔의 폭력적인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전 세계의 험난한 바다를 호령하는 승리자는 오직 위대한 대한민국뿐입니다. 저는 무너진 유럽 제국의 후계자로서 70년 전 잿더미에서 일어나 전 세계를 기적으로 굴복시킨 대한민국과 헌신적인 시니어 세대를 향해 제 인생 가장 깊고 절절한 경의의 거수경례를 올립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젊은 날의 찬란한 청춘을 펄펄 끓는 열사의 사막에 바치시며 지금의 눈부신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우리 어르신들의 거룩한 헌신에 깊은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이 묵묵히 견뎌내신 그 뜨거운 모래바람과 구분 등 그리고 거친 굳은 살이 없었다면 오늘날 세계가 우러러보는 당당한 우리의 조국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위대한 희생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이 전해드리는 이야기가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발자취는 그 자체로 눈부신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